안녕하세요. 전주스타 피부과의원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나현민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실생활 가이드북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목차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현재 파트 첫 번째 아토피 피부염 환자를 위한 실생활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습관 개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인 계절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봄, 가을 나들이입니다. 환절기에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특히 가을에 아토피 피부 환자분들이 피부가 안 좋아져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적절한 온도 습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환절기 때 꽃가루 등의 이제 봄에 특히 이제 꽃가루, 가을에 가을에 단풍 보러 많이 가시거든요. 그때 아토피 피부 증상이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갔다 오시면 심해지는 분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환절기 아토피 악화 위험인자의 예시는 급격한 온도 변화, 특히 가을, 건조한 날씨, 점점 낮아지는 가을, 꽃가루는 봄에 꽃가루도 있고 가을에도 날리는 꽃가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산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 벌레 물림하고 또는 벌에 쏘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을에 나들이에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 곤충에 물리면 구진상, 볼록볼록 튀어나온 두드러기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거기를 긁다 보면 아토피 피부염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은 벌에 쏘여도 일반인보다는 더 위험해질 확률은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벌에 쏘인 후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하죠.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벌에 쏘이고 났을 때 그때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징후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쉬기 어렵거나 거친 숨소리가 나거나 말을 하기 어렵다 또는 혀가 붓거나 목이 붓거나 조여오면서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지속적인 어지러움 혹은 창란, 쌕쌕거리와 지속적인 기침, 이런 호흡곤란, 목이 불편함 되게 심하게 갑자기 급격하게 나타나거든요. 특히 이제 쏘이고 나서 보통 수분 내에 나타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19를 타셔서라도 응급실에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사망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응급이거든요. 네, 꼭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인 분들은 응급처치하는 키트도 있습니다. 그 키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가을 나들이에서 벌에 덜 물리거나 덜 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들이 나갈 때는 어두운 색의 긴 팔과 긴 바지를 입고 앞이 막힌 신발 안쪽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또한 벌레 퇴치제를 좀 뿌리두는 것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장이나 아이스크림, 사탕 등 뭔가 이렇게 단 것들 있잖아요. 벌레를 끌어모을 미끼를 제공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는 특정 식물의 그런 꽃가루나 포자로 인해서 반응을 보이는 알레르기를 말하는데요. 꽃가루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은 흔하진 않지만 피부가 가리면서 발적으로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만성적 심한 경우에는 각질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비염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흔한 증상 중에 하나죠. 자, 그럼 가장 흔한 원인 식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철에는 나무꽃가루, 가을철에는 풀꽃가루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주로 이제 알러지 반응 검사, 마스트 검사라고 하죠. 거기에서도 양성이 많이 나오는 건데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참나무과가 있는데요. 알레르기 유발성이 매우 강하고요. 4월이나 5월 초에 절정이고 9월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봄에 많이 나타나고요. 돼지풀도 양성이 많이 납니다. 아토피 환자분도 가을철에 알레르기 항원성 강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유발 식물입니다. 8, 9월에 꽃이 피고요. 그 다음 쑥, 강한 알레르기 항원성을 보이는 토종식물이죠. 7, 9월에 개화합니다. 환삼덩굴이라고 해서요. 이게 어디에 제일 많냐면 교속도로 옆에 막 날리는 풀들 있잖아요. 그게 환삼덩굴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하게 있고 생명에 강해서 주요 꽃가루 알레르기 원인이 된다. 그래서 8, 9월에 개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주시하셔서 검색을 해서 잘 모르겠다 요새는 AI도 많고 사진 찍어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원인 꽃가루 피는 계절에는 100% 막을 수는 없죠. 외출을 삼가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리고 꽃가루 많이 날리는 계절에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외출 후에는 묻어있는 것을 샤워를 하고 실내 공기청정기를 켜서 날아다니는 것들을 실외에서 실내에 왔을 때 내 몸에 붙어있는 날아다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이 있는데요. 이거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매우 높음이면 거의 모든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는 게 좋다. 부두한 경우에는 선글라스, 마스크 등을 반드시 착용을 하고 창문을 닫아서 실내 유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빨리 전문의를 방문을 해야 되겠죠. 높음 정도 되시면 대개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 착용하는 건 동일하고요. 외출 후에는 그 얼굴하고 손에 피부에 묻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취침전 샤워를 하고 친구리에 꽃가루 묻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인 경우에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약한 환자들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시에 그 선글라스나 마스크 등을 착용을 해야 되고요. 낮은 상태에서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심한 환자한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봄과 가을 나들이 때 그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스타원장 남현민 유튜브 계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실시간 유익한 건강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원장 남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